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수업은 마케팅 전략, 포피 전략 중에서 프라이스,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말 그대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네,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그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거의 속임수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면에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기술이나 소비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연구해 봐야, 그러니까 고심해서 결정해야만 할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업종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노하우가 다 다르고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 판매하는 가격은 기업 입장에서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어떤, 잠시만요. 잘 안 되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편익과 맞바꾼 가치의 합이다.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얻은 것이다, 이런 말이고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수도나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면 완전 그냥 헐값이야. 아무리 펑펑 써도 거의 한 몇백 원, 몇천 원 내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너도 나도 이렇게 낭비하게 되겠죠. 낭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족하게 되겠죠.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사용하겠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필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공짜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공짜라는 것은 약간 악 취급, 좋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해요.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공짜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 공짜로 이렇게 주는 일, 저도 진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너무 비쌀 필요도 없고 너무 싸면 또 안 되고, 적당한 가격이어야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마땅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재화나 서비스도 정부가 가격을 잘 조절해야겠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만큼은 돼야, 가치가 더 높아야, 내가 천 원이라면 내가 이것을 천 원에 산 다음에 천 원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내가 생각을 할 때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산업 구매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비용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경제 주체마다 이렇게 가격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품질에 대한 시그널, 신호가 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싸구려를 사고 싶지 않을 때는 그래도 최저 가격이 아니라, 가장 싼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조금 중간 가격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거 사실 사기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만큼의 원가 차이나 아니면은 뭐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을 이용해서 품질이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팔아먹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사기를 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마케팅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사기지만, 알고 보면 사기지만, 모르고 보면 그 전략에 넘어간 거죠. 네.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도구다. 유일한 도구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정말 결정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타기업과의 경쟁 도구다.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다 껌이라고 쳐. 껌은 저관여 제품이라서 이 비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다 1,000원이야. 근데 나 혼자 1,200원에 팔겠대. 아무도 안 사죠, 이거는. 비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관여 제품들 같은 경우엔 제가 제품 전략할 때 말했잖아요. 저관여 제품 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잖아. 생각 없이 살 때는 그냥 싼 거 사는 경우가 많잖아. 여러분 초코우유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있어. 양도 똑같아 보이고 디자인도 비슷한 거 같아. 예뻐. 그럼 뭐 먹을 거야? 1,000원짜리 살 거잖아, 솔직히. 뭐 고민할 거야? 한 5분 이상 고민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냥 1,000원짜리 살 거잖아요. 5초 만에 고민 끝. 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다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관여 제품. 왜 저관여 제품이 될까? 다 비슷할 게 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 경쟁할 수밖에 없어.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비가격 경쟁이 가능하지. 차별화된 제품이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비슷하니까 가격 경쟁해야죠. 타기업과의 중요한 가격 경쟁 도구, 특히나 저관여 제품에서는 그렇죠. 네, 판매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냐?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 원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할까 약간 고민 중인데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사업자 입장에서 구매한 원가보단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00원에 내가 구매했다고 1,200원에 파는 게 그게 맞아?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유통 비용이나 그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내가 얻어가는 순이익도 필요해. 그 판매 관리비. 일단 이것도 원가야. 판매 원가. 근데 내 진짜 이익도 필요하잖아. 그게 영업이익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찾고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1,500원까지 되는 거야. 원가에서. 근데 이게 불합리한 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판매비,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나 물류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볼까요? 이거 구매한 원가인데 구매하는데 또 부대 비용이 있어. 보험료나 운반비도 필요해. 근데 또 판매할 때도 판매비, 관리비도 필요해. 인건비나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단 말이야.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영업이익 얼마 안 나오는 거다. 네? 아시겠죠?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판매 가격 이제 어떻게 결정하지? 약간 이제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원가 이 정도인데 어떡하지? 생각도 하는 거죠. 원가 어떻게 돼? 원가를 따질 필요 없어. 우리는 마케팅 실력으로 승부하자. 아이고, 그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꼭 이만큼 이익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환경적인 요인도 필요해. 근데 정부가 자꾸 막 세금을 너무 막 매기려고 하네. 비싸게 팔면 팔수록 세금을 더 매기려고 하네. 막 사치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출까? 아니면 제품을 좀 바꿔볼까? 싼 걸로?
경쟁 상황. 아이, 경쟁사들이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우리만 좀 비싸게 팔면은 뭔가 나대는 느낌인데, 소비자 반응. 소비자 반응이 약간 시원치 않은데 할인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고려하여서 결정을 해야 한다. 자, 가격 목표. 우리가, 기업이, 이 가격의 목표를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경쟁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우리가 고급화 전략, 우리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인 척 한번 해보려고 비싸게 한번 걸어볼까? 아니면은 조금 돈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 목표를 가지고서 결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도입기에는 어떤 가격을 설정해야 되겠다. 성장기니까 우리는 어떤 가격을 설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는 도입기니까 아직 경쟁사가 없으니까 높은 가격 책정하고, 성장기니까 경쟁사 대비 가격 하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니죠. 정답은 없지만 근데 이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원가 구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의 하한선 역할이다. 왜냐하면 원가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하한선. 밑에 한계선이에요. 밑에 한계선. 이것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1,000원, 원가 1,000원인데 1,000원보단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접근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판매 가격 결정의 외부적인 약간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정부 규제. 생필품 가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시키려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옛날엔 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엔 특히나 있었어요. 수요 억제 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사치품 이거 사지 못하게 세금을 과하게 이렇게 특별 소비세.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미 필수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이라고 여겨진 것에 매겨지는 개별 소비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엔 특별 소비세였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네요. 세금이 있으면 수요가 억제되겠죠. 유류세, 할인, 됐고, 다른 얘기니까. 경쟁 상황 중요하죠.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하죠. 경쟁 제품에 따라서 또 소비자 반응, 이거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소비자의 인식에 따라서 아니 내가 적어도 2,000원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1,500원 정도는 돼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 다 안 사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겠어? 당연히 소비자에게 맞춰야지.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안 사요 돼버린단 말이야. 판매 가격 결정 방법. 아까 말한 거. 네. 원가 중심, 아까 말한 거랑 좀 덧붙여서 약간 깊이 들어가 볼게요. 원가 중심. 원가가 뭐였죠? 아까 뭐라고 했죠? 하한선. 가격 결정의 하한선. 최소 이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 그렇게 접근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네, 지금 끄덕이신 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원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써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런지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원가에 일정한 마진 더하는 게 계산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납득이 될 것 같아. 특히 누구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 이거 적어도, 이거 만드는데 1,000원 정도는 들었을 텐데, 1,500원 내가 내야지. 그 정도는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원가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그런데 이런 거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부분과 아까 말한 저관여 제품처럼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설득력도 높일 수 있고, 경쟁사랑 이게 가격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가격 낮춰야 되고, 그런데, 뭐 간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좋진 않다. 왜 좋지 않냐? 여기 별로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만 따져가지고 판매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카페에 음료 있잖아요. 제가 카페 운영해서 아는데 다 솔직히 말할게. 원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야.
토핑 같은 거 다 해서 진짜 토핑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막 생크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0원까지야. 진짜 최대. 좋은 재료 괜찮게 쓰고 크게 큰 컵 사이즈로. 아 진짜 2,000원이야. 솔직히 말할게. 근데 카페 음료 2,000원 아니잖아. 최소 4,000원에서 어떤 데는 약간 프리미엄 해가지고 좀 괜찮은 곳, 분위기도 괜찮고 막 까리한 곳 있잖아. 8,000원까지 받잖아. 이게 너무 폭리 아니야? 근데 물론 이거는 그 임대료나 이렇게 급여 때문에 그런 걸 원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비싸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결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이익도 얻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 분위기에 이 정도 약간 비주얼적으로 괜찮아. 음료에 대한 비주얼 많이 연구했어. 그리고 맛도 많이 연구했어. 그러면은 원가를 원재료비 이런 걸 뭐 임대료 급여 이런 거 떠나서 내가 이거는 느낌 있으니까 그지? 인스타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느낌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8,000원, 9,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멋진 관광지의 그 카페라면 그럼 그렇게 가격 결정해도 되는 거야. 살 사람은 사. 진짜로. 모두가 사진 않겠지. 비싸서 그냥 난 안 살래 하겠지. 그치? 그니까 원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 경쟁 치열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 방법.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정도 수익 가져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을 결정해. 근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왜? 이거 이론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왜 안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이지.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가치, 지불 의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아니 내가 이 정도 목표를 수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 5,000원에 팔겠어 하나에. 근데 고객들은 살 마음이 없어. 3,000원 정도밖에 살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이거 목표 수익률 못 이루잖아. 절대 못 이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 방법이다. 표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얼마면 살까? 얼마면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까? 이건 좀 질문이 웃기지만 어쨌든 얼마면 살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품에 대한 심리적 측면. 다 껌이 일반적으로 1,000원이라고 다들 소비자들이 생각해. 근데 내가 1,500원에 팔면 절대 안 팔릴 거 아니야. 소비자들이 다 1,000원이라고 생각하거든, 껌을. 그치? 그럼 안 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치 기준 결정 방법.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가치를 여기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둘까? 마케팅 우리 배우잖아요. 마케팅 컨셉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요. 읽어보시고요. 하지만 원가도 생각은 해야겠죠? 소비자가 이 정도 생각한다고 완전 싸게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 목표 이익도 생각해야겠죠? 우리 마케팅 전략 짜려면 목표 같은 걸 꼭 정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또 심리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데 아까 말했던 사기치는 방법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수 가격 결정 방법. 일단은 이 9,900원 가격이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홈쇼핑에서 맨날 39,800원에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죠? 3만원대 같잖아. 이거 4만원이나 마찬가지거든? 4만원이랑 39,800원이랑 진짜 이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조금 헷갈려. 이게 그냥 좀 더 싼 거 같아. 이게 잘못된 판단인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9랑 8을 넣어가지고 좀 싸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저급해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렴해 보이게 한다. 싸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구독 서비스에 대한 내용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좀 짧게 하려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관습 가격 결정 방법. 다른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 라면 어때요? 요즘 라면 많이 비싸져가지고 비싼 거 컵라면은 한 1,200원씩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우린 고급 라면이야. 1,500원에 팔면 누가 사겠냐 이런 거죠. 예, 껌 다 1,000원인데 1,200원에 팔면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예, 관습 가격 결정 방법, 명성 가격 결정법. 이거는 명품에 대한 내용이죠.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먹어서 원가와 시장 가격이랑 상관없게 비싸게 파는 거지. 오히려 더 가격을 점점 올려. 아,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정품인데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가격 할증 행사입니다. 할인 행사가 아니라 할증을 시켜. 점점 비싸게 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200만 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300만 원. 이러면 누가 사? 사. 왜? 명품이잖아. 한정판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돼. 가격 물가가 상승해 버린다고. 중고인데 더 비싸 막. 1년 지났는데 더 비싸. 물론 미착용했겠지. 미착용하고 미사용한 건데 더 비싸. 왜냐면 그때만 팔았거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저는 물론 관심 없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명품에. 신발 같은 경우에 이거 몇 년도에 나이키에서 나이키 조던에서 뭐 한정판으로 했던 그런 디자인이야. 그때 살 때는 50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에 당근마켓에 거래돼. 이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명품이라는 것은 뭔가 원가나 시장 가격이랑은 관련이 없고 우리 소비자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거 가격 결정부. 아까 그 관습 가격이랑 비슷한 건데 나름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래도 승용차는 2, 3천만 원이지 뭐 일반적으로. 대형 세단은 한 7, 8천만 원? 외제차는 한 1억? 에어컨은 보통 한 100만 원? 좀 좋은 브랜드는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소비자들이. TV는 뭐 얼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다음 이건 진짜 또 놓칠 수가 없어. 이거는 경쟁제품 중심 가격 결정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역시 소비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앞에 말은. 왜 그렇죠? 소비자들이 경쟁제품이 싸거나 경쟁제품이 어쨌든 괜찮아 보이면 그걸 살 거 아니야. 그거 소비자의 인식 아니에요, 그거? 경쟁제품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제품 중심 가격도 결국엔 소비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격 결정의 기준을 경쟁사에 둔다. 경쟁사보다 싸게 높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보통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닐 수도 있고, 뭐, 제품은 군이나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 말은 그래도 가장 친숙하니까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가를 정했을 때 가장 유리할까? 어떤 걸 생각해 볼까? 우리 기업이 조금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돼요? 많이 사게 하면 되지. 많이 사게 하려면 보통은 싸게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정 가격을 하거나 좀 충분히 높은 가격을 설정해야지. 박리다매라는 것으로는 인건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괜히 유통비용이나 물류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관리비도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적당한 가격을 설정해서 수익 극대화 시키자. 물론 수익이랑 이익이랑 지금 방금 혼용해서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품질 선도. 우리 품질 괜찮으니까 비싸게 팔 거야. 시장 상황 지금 호황이야. 호황이니까 수요가 많아. 비싸게 팔아도 되겠어. 수요 관계, 수요가 많아. 비싸게 팔아도 되겠어. 경쟁 치열해. 좀 싸게 팔아야겠어.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인식. 가격이 좀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해. 필수품이 아니라서 그래. 필수품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냥 좀 가격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 정책은 가격 차별화나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거의 경제 시간 느낌이 드는데 제가 동영상을 안 보여줬는데 홈즈 알아요?
그 구해줘 홈즈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셜록 홈즈라고 옛날에 명탐정이 있었다고 해요. 가상의 인물인가 실제 인물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거를 비싸게 받고 낮은 것을 싸게 받고 그래야겠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부자에게는 비싸게 약간 가난한 사람에게는 싸게 또는 무료로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맞아요. 제 생각엔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예, 이게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차별을 하면은, 그러면 부자들이 싫어할 수 있어. 대놓고 해버리면.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나름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묘하게 해야 돼. 뭘 교묘하게 해야 되냐면 바로 가격 차별화를 교묘하게 해야 돼. 나름 납득이 가게 해야 된다는 거지. 대놓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차별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영화관 요즘은 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청소년 버스 요금이나 영화나 어쨌든 청소년 할인이 꽤 있지. 근데 너희가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할까? 기업들이 좀 착해서 하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야. 방금 셜록 홈즈는 내가 착해서 그런 거 같다고 했는데 얘는 진짜 아니야. 기업들은 전혀 착한 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간 돈 못 벌어.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망해 기업이. 기업은 돈 벌어야 살 수 있는 구조야. 청소년 할인을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야. 경제 시간이 아닌데 또 수유곡선을 그려보면 수유곡선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잖아. 우하향하잖아. 알아? 기억하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르고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이게 봐봐. 가격이 비싸면 살 사람이 적거든? 수요량. 그치? 그럼 너무 가격 비싸게 하면 조금만 사겠네? 조금은 산다는 얘기야. 이거 수유곡선이 무슨 말이냐면. 수유곡선이 꼭 공급곡선이랑 만나는 집에 가격 형성된다. 뭐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살 사람은 사거든? 근데 가격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사람한테도 또 팔 수 있어. 조금 할인 정책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팔 수 있어. 이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한 가격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균형 가격이 여기라고 쳐. 그러면 이 정도밖에 매출을 못해. 가격 곱하기 수량한 거야? 가격 곱하기 수량한 거야? 그러면 매출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밖에 못 팔아. 근데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해가지고 여러 가격대를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얘네들도 다 팔아먹을 수 있어. 매출이 거의 가격 차별화 그것만 잘했는데 2배가 돼. 어떻게 생각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 들지? 그래서 청소년 할인하는 거야. 영화관 11,000원씩 팔면은 청소년 애들 돈도 없는데 누가 봐. 8,000원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을 해줘야 영화 좀 볼까 이런 생각 들랑말랑 하지 않겠냐고. 알겠죠? 그래서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 예시로 들게. 비행기 요즘 별로 이렇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는데 다 똑같은 가격에 이 가격에 팔면은 또 매출 이거밖에 안 된다고. 비행기 값 비싸가지고 여행 절대 안 가는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 꽉 채워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비행기 값, 연료 값이나
승무원 이게 조종사 인건비 그 다음에 이거 공항 사용료나 이런 세금 많이 낸단 말이야. 꽉 채워가지고 띄워 보내야 되는데 이 뭐야 균형 가격으로 설정하면은 꽉꽉 못 채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잖아. 미리 예약한 사람 할인. 뭐, 아니면 어떻게든 뭐 여행사 제휴해서 어떻게든 할인해서 나머지 채워야 돼. 좌석 채워야 돼. 근데 이것만 하기도 아쉽다? 어떻게 해야 돼? 비즈니스석 1등석. 비즈니스석 1등석. 이 가격에도 살 사람 사. 그러면 매출 다 채울 수 있어. 수요 곡선 꽉 채워서 매출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격 차별화 정책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가끔 보면은 내가 어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면은 이거는 왜 가격 차별화 정책을 안 하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걸 왜 안 하지?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맞아. 이거는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하면 그러니까 더 매출을 극대화시킬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업주들이 돈 욕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귀찮거나 아니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안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조금만 더 고민해서 욕심 부려가지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아. 웬만하면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하다못해 저관여 제품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뭐 엄연히 말하면 가격 차별화 정책일 수도 있어. 할인 같은 거에 민감한 사람, 그런 소비자층이 있어. 그런 소비자층. 이 소비자층들에게 가격 차별화하는 거다? 막 멤버십 할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제휴사와의 그런 할인이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가격 차별화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멤버십 차별화 뭐 이런 것도 막 10%, 뭐 많게는 30% 이런 거잖아. 이거 할인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소비자층은 어딜 가나 할인 없나 생각해. 그런 사람들에게 가격 차별화 정책 준 거야. 근데 이거 제가격 주는 사람들이 불만 제기해? 안 해. 그 제가격 주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교묘하게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한 거야. 아까 교묘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대놓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가격 차별화 정책을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 제품, 동일 서비스인데 2중 가격, 3중 가격 몇 중으로 이렇게 다중으로 가격 설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가 차이가 아니라 똑같아. 다 동일 제품, 동일 가격 서비스야. 근데 원가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마다 여건이 다르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다르고 가치를 이렇게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이 할인을 찾냐 안 찾냐 이런 거에 습관 때문에 경향 때문에 이런 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거 이용해 먹어야지. 아까 내가 수요 곡선 그렸잖아. 이거 이용해야지. 그죠? 구매하는 고객별, 제품별, 장소별, 시기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고객별 차별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청소년 어린이 할인이야. 청소년 어린이 웬만하면 싸게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죠? 왜 그렇죠? 얘네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근데 키즈 카페는 반대죠. 뭐가 반대예요? 어른이 훨씬 싸. 어른은 거의 요금이 거의 저렴해. 어린이가 비싸. 왜 그렇죠? 어린이가 주 고객이니까. 아니, 어른을 비싸게 하고 어린이를 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많이 두신 어른분들은 필수로 가. 왜냐면 자기는 이용 안 하고 키즈카페 보는 다음에 쇼핑할 거거든. 그러면 키즈카페는 이익이 없어. 어른은 이용 어차피 안 하니까. 어른 비싸게 해버리면 이용을 안 하니까. 어린이를 비싸게 해야지. 어차피 돈은 누가 내? 어른이 내잖아.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예전에 말한 적이 있잖아요. 가격 결정을 할 때, 또는 제품을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남편이나 자녀라고 해도 의자를 살 때, 의자나 가전제품 살 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얘네라고 해도 결정은 누가 해? 주부가 한다니까. 그럼 주부 입장에서 괜찮아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케팅을. 실사용자랑 다를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실사용자랑 다른 것처럼 가격을 이렇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맞지 않겠냐. 키즈카페는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가
비싸야겠지. 제품 형태별,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기능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가격을 좀 많이 차이 나게 할 수도 있어. 그렇거든? 이것도 가격 차별화야, 솔직히 말하면. 제품 차별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인데 꼭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되거든? 거의 필수품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살만한 제품대를 설정해야겠지. 이걸 누가 잘해,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하잖아. 잘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 내가 감히 평가할 수 없어. 근데 일단은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도 충분히 많잖아. 그래가지고 별로 핸드폰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잖아. 애플은 그런 거 안 하잖아. 보급형 그런 거 안 돼. 왜? 애플은 명품이야. 고급화 해야 돼. 그래서 저가형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장소별 가격 할인. 이거는 뭐 여기 예시는 그 공연 좌석이 나왔는데 공연 보고 싶죠. 코로나 이제 이게 해서 끝나서 보러 가야 되죠. 그죠? 그 좌석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거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수욕장에서 물품 대여하거나 컵라면 이런 거 비싸잖아요. 이거 비싼 값 받을 가치 있어? 아, 있지. 야, 거기서 먹는 거랑 편의점에서 먹는 거랑 같냐? 거기선 당연히 비싸게, 관광지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맞겠죠. 네. 시기별. 성수기에 당연히 비싸야지. 야, 호텔 당연히 성수기에 주말에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수요가 훨씬 높을 텐데? 수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네? 놀이공원, 에버랜드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놀이공원 언제가 비싸야 돼? 주말이 비싸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추운 날 비싸야겠지. 추운 날 실제로 겨울에는 좀 싸더라고. 그죠? 입장 시간에 따라. 오후 입장권은 좀 싸지. 왜냐하면 별로 못 이용하잖아.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품 결합에 따른 가격 정책. 상호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을 때이다. 아, 무슨 예시가 나오나, 여기? 아니, 예를 들어서, 면도기 있잖아요. 면도기 하면 저는 박지성 선수가 이게 생각이 나는데, 좀 이렇게, 당연히 스포츠 선수가 연기를 잘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어색하게 써보세요.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조금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 오히려 괜찮아. 재밌잖아. 어색하고 못하니까 더 재밌어서 광고 효과도 괜찮았을 것 같아. 면경기를 잘할 필요는 없지, 스포츠 선수가.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면도날이랑 면도기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잖아, 여학생들은. 면도날은 또 따로 판매해. 면도날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 이거 제품 결합이라고 볼 수 있지.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격 정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싸게, 면도기는 싸게, 계속 리필해줘야 되는 건 비싸게.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한번 써보고 너무 괜찮네? 아, 또 다른 거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계속 이걸 사게 하고 마진 많이 챙기고 이런 상술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가 잘하냐? HP 프린터. 프린터기가 싸.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 계속 갈아줘야 되죠, 비싸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품 결합에 따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부제 가격, 기본 가격과 사용한 거에 대한 가격. 주로 휴대전화가 예시로 나오네.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기본료가 좀 있고 기본료 이상의 사용요금 같은 게 있었어. 요즘엔 좀 별로 안 그러지. 요즘엔 거의 다 포함시켜버리잖아. 데이터 무제한, 전화 무제한 이렇게 해버리잖아. 제품 묶음 가격, 약간 세트 메뉴 해가지고 이건 세트야? 세트 메뉴 해가지고 가격 저렴하게 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심리적인 거야. 이건 완전 심리적인 거거든. 여기 어도비 나왔는데 이거 왜 했냐면 어도비 개별 하나당 월 사용료 가정할게.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당 2만 원이야. 근데 한 개당. 근데 어도비 거의 60개 몇십 개 60개 있다고 치자. 60개 프로그램 전체를 쓸 수 있는 거 6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 어도비 두세 개 정도 쓰는데 많이 쓰는 거 그러면 4만 원, 6만 원 드느니
그냥 어도비 전체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자, 이거 구독하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지? 이 전기구독 이거 근데 어도비 입장에서는 어때? 원가가 차이가 별로 없어. 아니 아예 없어. 뭘 이미 만들었거든. 프로그램은 이미. 이걸 더 많이 사람들이 쓰든 적은 사람들이 쓰든 원가 차이는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걸 이용하게끔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한 번에 하려니까 좀 기네. 아무튼 묶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개 이거 한 번에 사면은 싸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 살 사람이 잘 들어봐. 하나 살 사람이 나머지를 다 사게 되거든. 이거 노리는 거야, 이거. 근데 다 사버리는데 대신에 기업 입장에선 원가가 좀 낮아야겠지. 이거 다 이렇게 주는데 원가가 좀 낮아야 좀 이렇게 해볼만 하겠지. 예를 들어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어울리진 않겠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원가가 당연히 들잖아. 노동력이나 그런 게 들잖아. 요식업보다는 서비스업 같은 것보다는 공산품 같은 거에 많이 이렇게 쓰이겠지. 어차피 원가가 좀 많이 들지 않으니까 공산품은 공장에서 확확 나오니까 뭐 개별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해봤어요. 어도비 아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가격 차별을 아까 사람에 따라 이용자별로 가격 차별화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교사나 학생은 일단 학생은 돈 안 벌잖아.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싸게 해줘야 되고, 잠깐만 이거 지우고 일단 학생은 당연히 싸게 해줘야 되는 거 느낌 맞죠? 그다음 교사는 왜 싸게 해줘야 돼? 교사가 뭐 이 어도비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뭐 한 사람 있어? 이거 가지고 돈 벌 사람 있어? 이런 거 안 써도 어차피 돈은 벌어. 교사가 뭐 이거 필수 아니잖아.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게 해줘야 이용하겠죠. 그죠? 근데 기업에서는 가차없이 다 받아야겠지. 왜냐면 기업은 이걸로 돈 버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묶음 가격 할인. 봐봐. 모든 앱이 23,000원이고 이거 라이트룸이랑 포토샵이거든? 이거 2개 쓰는데 11,000원이래. 나 이거 2개만 진짜 쓰는데 하는 사람은 이거 쓰겠지. 진짜 이거 찐으로 이거 2개 쓰는 사람. 근데 다른 것도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동영상 나 가끔 쓰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쓰는데. 그리고 또 어도비 또 다른 거 쓰는데 PDF 이거 편집하는 거 이것도 쓰고 또 아무튼 다른 것도 쓰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이거 모든 앱 이거 써야겠다. 귀찮다. 귀찮은 사람도 이거 쓰겠지. 이렇게 가격 차별화. 뭐야. 여기 써있네. 개별 앱에 비해서 매우 매력적인 금액. 모든 앱. 그 다음에 이거 뭐 잡지 이런 거 구독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이렇게 사은품 주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돼. 왜 당연히 해야 되냐면, 정기 구독을 이렇게 일단 많이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좋아, 이거. 예상 수량이 파악되고, 재고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 갑자기 부족해봐. 그건 더 최악이야. 매출을 못 해버리는 그거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 너무 이렇게 부족하면 또 안 돼. 그렇다고 또 많이 생산하면 그것도 낭비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5월호 거를 지금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옛날 거잖아, 지금. 11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고랑 생산량 예측과 재고 조절을 위해서 정기 구독 시키고, 대신에 그거로 인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일부를 할인 혜택과 사은품으로, 이거 할인 혜택 한 거잖아. 할인 혜택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거의 끝났어요. 가격 조정 정책. 대량 구매 시 할인, 비수기의 할인. 할 수 있겠지? 거의 비슷한 거지? 쉽지? 현금 할인. 현금 할인은 왜 해야 되냐면, 이거 세금, 부가가치세 이거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 이런 이유도 있거든. 탈세하려고. 근데 부수적인 이유로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 수수료가 좀 그래도 비싼 편이거든. 솔직히 2%인데 이거 기업 입장에선 비싼 거야. 왜 비싼지 알아? 원가랑 판매 관리비 이거 다 제외하면은 순이익이 하나 팔릴 때마다 15%일 건데 15%에 2%면 얼마나 커? 거의 7분의 1 수준이잖아.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크단 말이야. 신용카드 이게 수수료율이 기업 입장에선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재무 관리에 좋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에 돈이 들어와. 근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 한 달 차이가 그 기업 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재무 비율이 좋지 않으면 현금이 별로 없으면 좋지 않아. 왜냐면은 돈이 한 달 뒤에 들어오는데 봐봐. 한 달 뒤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한 500 들어온대. 500만 원. 아유, 별 많진 않네. 근데 지금 당장 이번 달 재료비나 상품 사야 돼. 이걸 나도 카드로 살 수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나는 현금으로 내야 돼. 그 기업들한테, 다른 기업들한테. 왜냐면 그 거래하는 기업이 다 현금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관행상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이번 달 제품 못 팔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제품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엄청나게 많은데 재료비 상품 살 돈이 없어. 왜? 우리 매출, 우리 제품들 다 팔렸는데 다 팔린 돈이 다음 달에 들어가. 제품은 다 팔려서 기분은 좋은데 이번 달 고객들이 자꾸 오는데 현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료를 못 샀어.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재무 관리를 대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대출도 이미 많이 받았어. 그럼 못해. 그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무 그런 부분에서 현금 확보를 위하여서 또 어느 정도의 현금이 일정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 할인을 해준다. 오케이? 알겠죠? 네, 이렇게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현금 할인 하죠, 실제로. 그 다음에 묶음 할인이죠, 이거는. 10 플러스 1이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1 플러는 왜 안 하고 2 플러는 안 하고 뭐 하냐. 공장 제품이 아니잖아. 요식업은 어쩔 수 없어. 박리담회잖아. 박리담회? 어쨌든 그렇잖아. 수량 할인. 많은 양 할인하면 한다. 해야지. 좋거든. 매출 극대화되거든. 계절 할인, 비수기 이런 거. 이거 시계별 할인.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이었죠? 소비자 중심으로 가격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 그 다음 경쟁사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정책 꼭 해야 되지 않겠냐. 가격 차별화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업종과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격 전략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